무경운 감자 수확 시 땅을 파지 않고 감자를 어떻게 꺼내냐는 질문은 자주 받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감자를 그냥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담과 가인이 도와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줄기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놓으면 더 깔끔해지고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재지 감자인데 얼마 전에 심은 두 번째 조선종입니다. 3달도 안 됐고 2달 반 정도 됐습니다. 이 감자들이 자라는데 걸린 시간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심은 거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 조선종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수확한 다음에 무엇을 심을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니크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미 4월 초 모듈 트레이에 파종해서 5월 말 분갈이한 대파 모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니크 모종을 심을 준비가 됐습니다. 줄기를 자르면 감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줄기를 자르는 것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2m 길이의 밭에 8개의 흉물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약 2m, 폭은 1.2m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두 줄로 심었고 이 간격이 좋은 수확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물을 너무 빽빽하게 심지 않고 가까이 심으면 감자가 더 많이 생기지만 작습니다. 이는 재지가 샐러드용 점질 감자이기 때문입니다. 감자 심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줄기를 한 번에 다 잡는 걸 선호합니다. 줄기를 한 번에 모두 잡고 당기면 감자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위쪽에는 작은 감자들이 있고 이걸 보세요. 사실 이건 샐러드용 감치로는 평소보다 좀 더 큰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감자들을 먹어보니 맛이 정말 훌륭하고 볶아 먹어도 정말 맛있고 저는 살짝 삶은 다음에 구워 먹기도 합니다. 선택지가 정말 많죠. 그리고 이 감자의 또 다른 멋진 점, 정말 놀라운 점은 지금이 아직 7월 첫째 주인데도 이 감자들은 저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따뜻하겠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이 시기에는 감자들이 싹을 틔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감자가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건 충분히 추운 밤을 겪은 뒤인데 여기서는 보통 11월에 기온이 섭씨 5도 이하로 떨어질 때 촉발됩니다. 화씨로는 대략 40도 정도인데 그때부터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자를 자루에서 꺼내서 아마 크리스마스쯤에 싹을 털어내고 2월 초쯤에 한 번 더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감자를 더 오래 저장할 수 있죠. 그냥 종이 자루에 담아서 정원 창고 같은데 실온에 두면 됩니다. 단 얼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얼게 되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감자를 저장할 때 좋은 점은 껍질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꽤 잘 형성되어 있어요. 이 감자들은 꽤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껍질이 꽤 단단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 햇볕에 두면 더 잘 저장될 수 있도록 안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민달팽이 피해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민달팽이 피해의 모습입니다. 감자 한두 개에서만 나타나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흰색 감자였다면 그런 피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감자의 녹변입니다. 감자가 빛에 노출되면 그게 바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녹색 부분에는 솔란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조금 먹는다고 해서 죽진 않지만 초록색 감자는 반으로 잘라 초록색 금돈을 도려내고 나머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으니까 퇴비로 내보내도 됩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은 전부 퇴비로 만들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안 된다는 소문과 달리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먹지 않거나 나중에 먹으려고 보관하지 않을 것들은 전부 퇴비 더미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작은 것까지 남길지는 여러분이 정하세요. 이 감자는 샐러드용이라 정말 맛있을 거예요. 제가 신경 쓰지 않는 감자는 이런 크기예요. 이런 감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다 제거해야 해요.
이런 작은 감자 하나만 남겨도 놀랍게도 작은 감자 식물이 자라거든요. 시상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좀 귀찮죠. 나중에 잡초 뽑을 일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그러니까 다 꺼내주면 됩니다. 뒤지기. 다 찾으려면 이렇게 뒤져야 해요. 이게 감자에 관한 유명한 얘기죠. 사람들이 감자를 다 찾아 다시 자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요. 우리는 그걸 잘 해내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땅을 깊이 파지 않았기 때문에 흙이 아직 꽤 단단해요. 보시면 실제 감자 대부분이 표면 가까이에 있지만 이런 것처럼 틈을 찾아서 아래로 파고든 감자도 있어요. 그래서 흙손을 쓸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죠. 하지만 자 보세요. 그리고 살짝 긁어지기만 하면 돼요. 여기 단자가 있네요. 민달팽이 알입니다. 이것만 봐도 민달팽이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날씨가 변하면 이 알들이 부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알들을 퇴비더미에 넣을 거예요. 지금 심고 있는 리크는 민달팽이 피해가 크지 않아요. 민달팽이는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온조한 날씨에는 민달팽이들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많이 움직일 수 없어서 일종의 휴면 상태에 들어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역할을 하죠. 그 역할은 바로 남은 찌꺼기들을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퇴비가 풍부한 표면을 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감자들을 흙으로 덮을 때 버섯 퇴비와 녹색 폐기물 퇴비를 동물 분뇨 위에 조금씩 얹었거든요. 이 밭의 대부분은 수년 동안 동물 분뇨로 토양을 비옥하게 해왔어요. 말 분뇨이거나 사실 2년 전에 퇴비 화장실에서 나온 퇴비이기도 했죠. 동물 분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실 감자를 수확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파신잎을 수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스잎은 4월에 나왔어요. 밭이 완전히 깊게 파헤쳐진 건 아니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흙을 풀어줬다고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파스잎이 자랐고 세 줄로 나눈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는 건 동물 분뇨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은 버섯 퇴비와 녹색 폐기물 퇴비예요. 둘 다 무경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흙을 포크로 들어 올려서 부드럽게 했고, 아담이 4월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차이를 만드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두고 보면 알겠죠? 이 세 개의 밭마다 똑같이 감자 8포기씩 심었으니까 동시에 수확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고 동물성 퇴비 사용 여부와 흙을 포크로 뒤집었는지만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이제 이걸 밟아서 다져주고 물을 준 다음에 니크를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자가 11kg입니다. 식물 한 그루에 약 1.5kg입니다. 식물 한 그루에 감자가 3.5파운드란 뜻이에요. 3개월도 안 되는 시간, 다음 작물을 심을 시간도 남고 조장할 식량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자는 저에게 정말 대단한 작물이에요. 퇴비도 꽤 많이 쓰죠. 그 퇴비는 감자뿐만 아니라 멋진 니크를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니크는 아직 덮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는 알리움 이꿀파리가 있는데 그게 다시 날아다니거나 활발해지는 건 아직이거든요. 가을에 다시 활동하므로 당분간 덮개 없이 두고 9월 초에 덮개를 씌울 예정이에요. 겉보기엔 흙이 젖어 보여도 물을 더 주는 이유는 물이 흙 속 깊이 스며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니크를 심기 전에 흙을 적당히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흙을 촉촉하게 해두면 앞으로 물을 줄 때도 훨씬 수월해져요. 다시 말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즉 흙이 잘 적셔진 상태에서 시작하면 이후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니크 심기를 계획하는 거예요. 니크를 심을 때 흙이 실제로 얼마나 촉촉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건조하네요. 세상에.
아마도 이게 모퉁이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주 건조한 봄이 지난 후의 모습이에요. 저 먼지 좀 보세요. 그래서 퇴비라서 적어도 이렇게 파낼 수는 있는데 만약 이게 순수한 흙이었다면 이 구멍을 내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어제 1리터짜리 화분에서 꽃을 몇 개 심었는데 더 큰 구멍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땅에 퇴비가 별로 없어서 그 꽃들을 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채우지 않고 두는 게 좋아요. 식물 주위에 멋진 움푹 파인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물이 심는 구멍 안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리크를 심고 나면 각 리크 포기마다 물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크를 얼마나 깊이 심어야 하냐면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좀 더 깊게 파는데 성공했거든요. 대파는 깊게 심을수록 하얀 줄기, 즉 흰 부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항상 흙을 단단히 눌러주세요. 하지만 너무 깊이 심지는 마세요. 너무 깊이 심으면 대파를 꺼내기도 어렵고 실제로 줄기가 길게 자라긴 하지만 깊이 심지 않아도 흰색이 되지는 않지만 연한 초록색이 되고 그래도 맛은 달콤합니다. 이 품종은 졸런트인데 중조생종입니다. 그래서 졸란트 이런 용도로 아주 좋습니다. 가을 수확에 아주 좋고 온화한 겨울도 잘 견딥니다. 그런데 제가 이 품종에 정말 빠지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잎굴파리 때문이었습니다. 잎굴파리 피해가 생긴다면 보통 10월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미 잎이 크다면 해충이 너무 많은 피해를 주기 전에 큰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흙덩어리를 하나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제 흙이 다져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시다시피 흙이 단단해 보이지만 이게 다져진 것과는 다릅니다. 이 덩어리들은 정말 단단하지만 손가락으로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수면 안에 작은 구멍들이 보이는데 그건 흙이 실제로는 꽤 성분한 것입니다. 자동뿌리들과 감자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뿌리가 단단한 흙 속에 들어간 건 예상한 대로이고 이런 상황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정말 단단하게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말이죠. 보통은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텐데 그게 바로 이 작업의 묘미죠. 흙을 그냥 놔두지만 가끔은 물을 주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 흙이 얼마나 촉촉한지 잘 모르겠다면 말이에요. 흙 상태를 확인하려면 작은 구멍을 내서 들여다보세요. 해보면 실제로 얼마나 건조한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물 주고 나면 겉보기에는 촉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표면만 그렇고 더 깊은 곳은 여전히 매우 건조합니다. 완전히 촉촉해질 필요는 없어요. 깊은 곳까지. 하지만 물이 충분하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작은 감자가 있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물은 이 식물들에게 조금만 주면 됩니다. 이틀이나 사흘마다 주면 되겠어요. 다음 주도 덥고 맑을 테니까요. 물 주는 빈도를 줄이고 5날마다 한 번씩 더 많이 주세요. 현재는 심는 구멍에만 물을 주지만 2주 후에는 화단 전체에 넓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잘 되면 이 질란트는 10월쯤 수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입니다. 꽤 크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2m에 2m, 즉 2.4제곱미터의 공간에서 공간 활용이 정말 좋다는 뜻입니다. 이미 11kg의 감자를 수확했고 앞으로는 리크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수확은 전체 길이에서 나온 것이고 길이는 6.5m,
폭은 1.2m의 밭입니다. 통로는 30cm이고 저는 수확량을 면적당 계산할 때 통로의 폭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6.5 곱하기 1.5는 약 10.5 제곱미터가 되고 이 면적에서 이 모든 것을 수확했습니다. 약 38kg의 감자가 나왔고 이 감자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씨 감자로 재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이 감자들을 모두 자루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쯤에 싹이 조금 트기 시작하면 꺼내서 싹을 떼어내고 내년 봄에 씨 감자로 쓸 좋은 감자들을 고릅니다. 저는 너무 큰 감자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감자를 고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중간 크기의 감자들을 골라서 밝은 곳에 두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어두운 곳에 두면 싹이 길게 자라 심을 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싹투기라는 과정 하는 것입니다. 감자는 옥싹을 틔워야 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짧은 싹을 틔워서 땅에 심을 때 손상 없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루에 그냥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수확량은 포크로 땅을 판 첫 번째 구역이 12.88, 땅을 파지 않은 두 번째 구역이 같은 퇴비 사용 시 13.54였습니다. 또한 동물 분해를 사용한 밭은 11.88로 더 적었습니다. 이 세 구역은 수확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며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10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포크로 뒤집은 토양은 7% 적은 수확량을 보였고 이쪽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는 결과가 달라서 동물 분뇨를 사용한 밭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확이 좀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확 중인 저 아래 상추밭에서는 이 구역이 다른 두 구역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자 수확에서도 아직 배울 점이 많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감자가 보여준 놀라운 가능성을 여러분도 즐겁게 보셨길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품종을 선택하세요. 저는 이 렛 감자가 쫀득쫀득해서 좋아요. 이 감자는 구워 먹어도 되고 칩으로 만들어도 되고 사실 쫀득쫀득해서 뭐든 할 수 있어요.